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2부 영상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해당 주제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3부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1부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전통금융권의 막대한 로비 자금이 공격적으로 투입된 이 클래리티 법안. 자, 이 로비가 왜 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클래리티 법안의 설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리티 법안을 설계하는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누가 설계할까요? 자, 결국 입법은 의회가 하는 것이죠. 의회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의회와 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외부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전통 금융인 은행들과 암호화폐 업계입니다. 자, 이들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의회와 기관에 투입하여 로비합니다. 자, 먼저 의회를 상징하는 미국의 양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시장 정당입니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기술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혁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고, 그리고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립토 업계가 과잉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혁신에 제약이 있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민주당은 전통적인 규제 친화적 정당입니다. 이들은 모든 혁신 기술을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그 명분에는 언제나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암호화폐를 기본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이 위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극명한 차이만 보더라도 누가 양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지는 드러납니다. 자, 모든 크립토 업계는 당연히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고 전통 금융권은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초안과 마크업에 대해서 의회와 기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두 집단은 바로 상원농업위원회와 상원은행위원회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 이후에 양 위원회 모두 마크업을 연기한 상태죠. 자, 하원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바로 하원농업위원회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를 감독하고 상원은행위원회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SEC를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자, 현재 핵심 쟁점은 상업농원위원회가 주도하는 초안에 대해서 상원은행위원회가 동의하지 않고 특히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해서 이탈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화당 위원장이 주도하는 상원농업위원회 초안이 공화당 단독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업농원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상품이고 CFTC 중심의 새로운 시장으로 관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반대파인 민주당 위원들은 상원은행위원회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증권일 가능성이 높고 은행과 SEC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을 주도하는 핵심 두 주체는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은 공화당의 입장에서 공화당이 크립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원농업위원회 주도로 CFTC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크립토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상원은행위원회를 통해
SEC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의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법안은 결코 쉽게 통과가 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자, 분명히 클래리티 법안은 초안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업농원위원회가 만들었는데 왜 그 내용은 민주당과 은행 그리고 SEC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왜 크립토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공화당과 농업위원회가 그 반대의 법안을 만들어서 코인베이스와 일부 크립토 업계의 지지 철회를 유발했느냐 이겁니다. 자, 이 초안은 마치 민주당이 주도해서 상원은행위원회가 만든 마치 SEC를 위한 법안처럼 보입니다. 공화당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정치공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공화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법안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가시밭길을 넘어서 쥐레밭이 깔려 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와 민주당의 동의만 얻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상원에서 생존해야 하원까지 법안이 넘어갈 수 있고 하원에서의 통과도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화당은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 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법안의 초안은 하원은커녕 상원에서 고사당할 위기에 있는 법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초안은 민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은행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SEC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화당이 설계한 법안의 초안인 것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와 대부분의 코인 생태계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최근 진행됐던 다보스 포럼에서 은행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자, 입법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의 공화당 주도의 마크업이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원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통과된다면 하원 마크업으로 넘어가고요. 하원에서 본회의 심의와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조정위원회를 꾸려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상하원 재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안이 대통령 서명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 어느 하나에서라도 틀어지면 연내 통과는 무산됩니다. 지금 이 단계 하나하나가 사실 쥐레밭입니다. 자, 대부분의 법안이 이 전체 과정에서 70%가 사라집니다. 자, 이쯤 되면 애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보다 틀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곧 중간선거 기간에 돌입합니다. 자, 이 법안은 다른 중요한 사안들로 인해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안의 연내 통과 기대를 접어야 할까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원에서만 통과하더라도 시장은 이 내러티브에 반응을 할 겁니다. 자, 상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현상 유지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법안의 단기 흐름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크립토 업계 내부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더 많은 업계 CEO와 협회장들이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일단 법안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규제 명확성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자,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건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재가 법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입니다.
자,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크립토 산업을 더 위축시키기 때문에 악법이다. 나중에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핵심 주장인데 법안이 없으면 결국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결코 나쁠 것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크립토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 법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 과정을 간절히 기다리면 오히려 조급해지거나 투자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법안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크립토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가 왜 법안의 마크업을 연기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분노했는지, 그리고 크립토 업계는 왜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어지는 3부 영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3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